K-팝 데모넌터스의 골든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를 재탈환했다. 빌보드는 28일 K-팝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 수록곡 골든이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빌보드 핫 100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How It's Done이 12계단 상승하며 두 번째 글로벌 200 차트 톱 10에 진입했다며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9계단 상승하며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은 6위에서 5위를 치솟으며 글로벌 200 차트 신기록을 달성하며 두 번째 탑5 히트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9일 K-팝 데모넌터스가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기 스트리밍 서비스에 따르면 K-팝 데모넌터스가 이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완벽한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4년 전 거의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바램을 말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창립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할리우드 리포터와 인터뷰에서 디즈니 애니를 이기고 싶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고 희망이었고 이건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K-팝 데모넌터스가 이 불가능한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애니는 디즈니 애니가 아니라 K-팝 데모넌터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세계적인 규모의 코미콘에서 루미 코스프레를 한 여성과 꼬마 여자아이가 만났습니다. 해외에서 아이들 파티에서 K-팝 데모넌터스의 소다팝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계 아이들의 일상을 K-대원이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명동에 가면 볼 수 있다는 패션이 등장했는데 사자보이즈 명동 패션이라고 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상반기에만 9만 5천 명의 외국인이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55.6% 증가율입니다. 영화 방영 이후 뮤지엄 스토어 웹 트래픽은 하루 7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70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K-팝 데모넌터스가 엄청난 일을 해내자 지금 일본에서 황급히 준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근 소니뮤직과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애니플렉스가 K-팝 데모넌터스와 매우 유사한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잡지 키드스크린은 두 회사가 팬이 주도하는 초능력을 이용해 사악한 세력과 비밀리에 싸우는 일본 팝그룹을 주인공으로 한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를 공동 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마루토 후미야키가 시리즈 각본을 총괄하고 집필하는데 각 캐릭터 역을 누가 맡을지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애니플렉스는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는 전국 각지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며 열성적인 팬들로부터 파워를 얻어 악당을 물리치는 일본 혼성 팝그룹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주요 등장인물들의 보컬을 소니 뮤직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담당한다는 것인데 소니는 10월 후지 TV에서 방영될 이 시리즈에 앞서 가수들의 이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뭔가 중국 애니메이션처럼 보이지 않니? 또 중국 애니메이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별다른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J-팝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고 K-팝 데모넌터스 같은 작품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믿는 것은 소니 픽처스가 K-팝 데모넌터스를 제작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K-팝 대신 J-팝이 들어오면 전혀 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K-대원은 K-팝 아이돌, 프로듀서, 작곡가들이 총출동해서 세계적인 대세가 된 K-팝을 만들었기에 이 애니가 사랑받고 OST가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과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J-팝 아이돌들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내수 중심으로 어설프지만 귀여운 컨셉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AKB48은 싱거 컬러렌즈 윙크 무대를 선보였는데 여전히 보컬과 댄서 수준은 기본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은 한국에서 군부대에 온 듯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예전곡 디어 마이 티처의 무대도 교복을 입고서 꾸몄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하계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3인조 일본 걸그룹은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내수 시장을 위한 J-팝 아이돌과 전세계 시장을 노리고 나온 K-팝 아이돌과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 문화부 장관 도쿠라 슈니치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한국이 영화음악 등에서 일본을 앞질렀다며 일본 음악계가 K-팝에 비해 뒤처진 점을 인식하고 일본 음악 산업 전체의 단합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송 BS 텔레지가시는 남녀 혼성 그룹 트리플 A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해온 히다카 마즈히로를 불러 일본 음악업계의 위기와 J-팝이 세계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히다카 마즈히로는 스타트업으로 매니지먼트까지 창업하여 일본 음악계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세계 데뷔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日本の芸能業界っていうのがもう結構危機的状況だ、仕方なく日本の芸能事務所でや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方が急速に増えている。日本の芸能界と世界の音楽業界が剥離しすぎていて、つながってない。つながってないですね。日本でのデビューを目標にしてない方が多いです。そもそも。はい。で音楽業界と芸能界って昔一緒だったのが間違っていて、ビジネスシーンの中で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っていうのは本当に今革命のし時、ビジネスチャンスが一番眠っている場所、数がすごいんです。影響力の東南アジアの人口がもうとんでもないので主戦場になってくるのは間違いない。 히다카 마즈히로는 지금 일본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지망생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데뷔해서 세계 무대에 서는 꿈을 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아이돌들과 연예계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과거 일본 문화의 유럽 중심지라 불렸던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주말 파리의 가장 큰 공연장에서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누구나가 꿈꿀 만한 세계적인 스타의 콘서트였습니다. 최근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4는 전세계 가장 큰 문화현상 중 하나인 K-팝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Voilà, les Stray Kids qui sont en concert, donc 2 stades de France au mois de juillet, 2 stades de France aussi pour les Blackpink qu'on a entendu tout à l'heure. On le disait, la France a été l'un des derniers pays à se mettre à la K-pop. Alors aujourd'hui ça cartonne, il y a des concerts, mais il y a aussi des expositions, on parlera tout à l'heure bien sûr des produits de beauté, mais aussi des séries, du cinéma, etc. Comment expliquer qu'un groupe comme ça qui chante en coréen cartonne à ce point, remplisse 2 stades de France ? Ça résonne. Il y a juste quelque chose qui plaît. Je pense qu'un des énormes aspects qui fait que la K-pop est très très populaire, c'est tout l'aspect où c'est pas seulement de la musique. Par exemple, l'amour pour la chorégraphie est quand même énorme. Les clips sont magnifiques. Il y a aussi tout l'univers. Vous avez dit autour. La chorégraphie, pas Oui. la chorégraphie. Pardon, oui, la chorégraphie. Ah, mais c'est intéressant comme lapsus, Oui, la oui. chorégraphie de la chorégraphie. Ouais, c'est parce que c'est à cause de l'anglais. Mais oui, la chorégraphie, donc c'est vraiment magnifique avec les clips, avec aussi l'univers qu'il y a autour de chaque membre des groupes. Donc ça crée une énorme adhésion, une passion pour ces musiques. Et ensuite, les gens viennent en fait. Si avant ils remplissaient pas de Stade de France, c'est parce qu'on leur donnait pas de Stade de France en fait. Il y a vraiment une prise de conscience là-dessus. Ils faisaient des salles plus petites, mais ils les remplissaient. Allez-y, oui. Oui, même BTS, ils ont fait en fait 2 Stades de France en 2019. Je pense en fait, c'est marrant, oui, pratiquement toutes leurs chansons sont en coréen, mais en fait, c'est là où on voit... Et ça chante, quand au Stade de France, ça chante en coréen. Oui, c'est ça. Et en fait, c'est vraiment de se dire que les fans vont être tellement impliqués que ils et elles vont commencer à regarder des traductions en fait sur internet, vont même commencer à apprendre le coréen, vont vraiment en fait s'investir dans ce nouveau monde un peu qui va s'offrir à nous en tant que fans. Mais oui, totalement. Et puis aujourd'hui, il y a tellement de concerts de K-pop, c'est quelque chose, ça fait peut-être 2 ans, il y a au moins un concert de K-pop à Paris par mois, voire plus, ça peut être 4 concerts par mois. Et ça va aller de toutes petites salles, comme la semaine dernière, j'étais à un concert littéralement au Café de la Danse, 500 places, à 2 stades de France pour Stray Kids et Blackpink cet été. Donc c'est assez impressionnant. K-팝 데모넌트스가 가장 대단한 건 그동안 어떤 디즈니 영화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30, 40대 이상 남자들까지도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일상 속에 흠뻑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과 소통하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벌어진 간극을 K-팝 데모넌트스가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한 미국 남성은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차리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한다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키우는 한 아버지는 골든을 부르는 딸을 뒤에서 지켜보며 화음을 넣기도 했습니다. 딸의 노래 실력도 대단하지만 여기에 화음을 넣는 아버지의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전 세계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힘으로 깨어진 가족까지 하나가 되게 만들고 소통하게 하며 일상 속에서 혼문을 만드는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전 세계에 K-POP을 더욱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블랙핑크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투어를 시작하는데 올여름 K-POP의 물결이 더욱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